이제 선거는 지났지만 조만간 또다시 선거가 돌아오지요. 총선이 2년 후입니다. 2년도 안 남았죠. 내후년이니까.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 많은 매체들이 이것 때문에 지적을 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주로. 언론 5개 단체, 기자협회, 신문협회, 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단체가 제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알아서들 지키자 해가지고 만든 거니까 스스로 지켜주셔야 돼요. 취지는 그겁니다. 기본적으로 오차범인의 결과 보도 신중하자. 그겁니다. 선거 여론조사 보도준칙에서 지적되는 것은 거의 100% 오차범인의 결과 보도 위반으로 지적됩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는,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는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라고만 보도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거만 지켜주시면 돼요.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했다 또는 2위가 됐다,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했다. 이런 식의 그 순위를 가리는 표현만 자제해 주시면 됩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이다 라고만 표현해 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오차범위 내에서 이 순위를 매기는 것이 왜 잘못됐느냐, 이것을 설명드리면 아주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보통 기사 보면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 여론조사 결과 A 후보 지지율이 몇 퍼센트, B 후보 지지율이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면은 보통 다른 매체들은 A 후보가 30.5%로 B 후보의 27.5%를 앞서서 1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팩트가 잘못됐습니다. 기본적으로 A 후보 지지율이 30.5%였다. 그렇다면은 A 후보 지지율은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을 더하고 빼요. 그렇게 해서 27.4에서 33.6% 밴드에 있는 겁니다. 지지율은. 그리고 B 후보는 27.5%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를 하면은 24.4%에서 30.6%의 범위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27.4%에서 30.6%까지는 지지율이 겹칩니다. 이 겹치는 구간, 사선 구간입니다. 이 겹치는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B 후보가 A 후보를 앞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지 못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팩트는 그겁니다.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 여론조사 결과 A 후보의 지지율은 30.5%, B 후보의 지지율은 27.5%로 경합 사이다 라고 여기까지가 팩트인 겁니다. 경합까지가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위를 매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지난주 대비 1, 2위 바뀌었다, 앞섰다, 1위 배경, 가장 앞서는 것, 이런 식의 표현은 쓰지 마시고 그냥 경합 중이다 라고만 표현해 주시면 이 선거 여론조사 기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작물의 인용과 전제는 간단합니다. 이거는 지키기가 수월한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출처의 명시. 출처의 명시에서는 구체적인 매체명을 적어라, 구체적인 논문명을 적어라, 구체적인 사람명을 적어라. 이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로이터 통신이나 CNN이나 CNBC 기사를 인용할 때 외신에 따르면 이렇게 쓰는 매체들이 종종 있는데 외신에 따르면이라 쓰지 마시고 CNBC에 따르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구체적인 매체명을 적어주시고요. 연합뉴스 같은 경우, 뉴시스 같은 경우 이런 통신사의 기사를 전제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그냥 그 통신사 기사를 그대로 전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작물 인용과 전제에서 위배가 됩니다. 저작권 위반입니다. 전제가 됐더라도, 전제 계약을 맺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에는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기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진도 마찬가지.
근데 사진은 사진 출처 연합뉴스라고 표기안을 대부분 합니다. 대부분 하는데 기사에서만큼은 그런 표기를 안 해요. 연합뉴스에 따르면이라는 표기하고 뉴시스에 따르면 표기하시면 전혀 문제 없겠습니다. 그걸 지켜주셔야 돼요. 그게 통신기사의 출처 표기, 통신사 기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표절의 금지. 표절은 통신사를 제외한 예컨대 동아일보라든가 매일경제신문이라든가 한국경제신문이라든가 또는 국민일보라든가 우리 종이로 발행하는 신문들 여러 가지 있고 또 기타 인터넷 신문들도 많습니다. 통신사가 아닌 다른 매체의 기사를 가져와서 쓸 때 그때 그 매체의 이름을 밝히라는 것이 이 표절의 금지 조항에 해당됩니다. 결국은 다 마찬가지예요. 출처를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작물의 인용과 전제 부분은 그 부분만 지켜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기사의 부당 게재 전송 금지도 간단합니다. 이것은 부당 게재의 경우 매체의 홈페이지에 기사를 같은 내용을 두 번 올렸을 때, 2번 이상 올렸을 때 적용되는 것이고, 전송 금지는 클릭을 유도할 목적 또는 클릭을 늘릴 목적으로 같은 내용의 기사를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카카오와 같은 포털에 전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같은 기사를 전송하면은 기사의 부당 게재 또는 기사의 부당 전송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유념하시고요. 경제 기사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주의할 부분만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일단 경제 기사를 쓰면서 많은 매체들이 숫자에 둔감한 것 같아요. 숫자 유념해서 주의해서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표기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선후 관계를 따져서 밝혀주시면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 것들을 종종 위반하시더라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기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식은 필요합니다. 공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공부를 좀 기자 여러분들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기사 작성에 관한 숫자 유념해 주시고요. 사례를 볼까요? 여기 보면은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내 500개 기업 1분기 매출 사상 최대 800조 원 기록했다. 삼성전자가 12조 원, 부동의 1위다. 보도자료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많은 매체들, 거의 대부분 매체들이 그대로 받아 썼습니다. 그런데 경제 기사를 조금이라도, 경제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기자라면은 여기서 이건 말이 안 된다 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삼성전자 부분이죠. 삼성전자의 분기 매출이 12조밖에 안 되던가요? 아니죠. 삼성전자는 오래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분기 매출 70조를 넘어가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12조래요. 아무리 보도자료가 잘못됐어도 이 정도는 알고 스스로 고쳐야죠. 그런데 그대로 썼습니다. 영업이익이 14조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고, 물론 지금은 어려울 수도 있고 다음에는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숫자가 제목에서 틀렸다는 것은 경제 기사로서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혹시라도 이 기사가 경제지에 나왔다, 경제신문에서 나왔다, 이거는 좀 창피한 일이죠.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전달이냐 전년 동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십사 해서 이 사례를 들었는데, 전달의 것을 전년으로 했다든가 전년 것을 전달로 했다든가 이런 오류를 자주 일으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비교 시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올바르게 기재하시라는 것이 주문입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좀 몰랐을 수도 있지만은 실수일 수도 있고요. 러시아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9.5%에서 20%로.
그러면서 루브라가 30% 폭락했다고 기사를 썼어요. 금리 인상으로 루브라는 전날이 달러당 83.64 루블에서 119 루블까지 30%가량 폭락했다. 기본적으로 틀린 기사입니다. 이렇게 폭락했기 때문에 폭락을 막으려고 금리를 인상했어요. 앞뒤가 바뀐 거죠. 일반 뉴스 기사라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은 그냥 모르고 넘어가기 때문에 지나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경제 기사를 다루는 그런 전문 영역이라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숙지하시고 알고 계시고 기사에 정확하게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